안녕하세요. 도쿄 황지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축의금 10만 원을 부탁받고 수수료를 빼고 보낸 사례를 살펴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추가로 사회생활을 할 때 준비해두면 좋은 팁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한 부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축의금 부탁은 애교 수준이고 부담이 되는 부탁을 해오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보험가입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험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대부분 이전 직장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문제는 얼굴을 보며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안면모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혹시나 선배가 퇴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동기들은 회사에 남아있으니까 보복을 당한 염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럴 때는 대비하는 요령이 있죠. 예를 들어서 친한 친척 중에 보험 설계사 있다고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실손이라 화재보험 물론이고 저축보험도 들어서 추가로 가입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상대방이 끝까지 부탁을 해오면 그 친척이 내 개인정보로 무슨 보험에 가입했는지 따로 알아보는 눈치다. 아마 내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질 거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개인정보로 나의 금융자산을 남이 조회하는 건 불법이죠.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BTS의 개인정보 조회 사건도 있었듯이 그런 게 실무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그 정도로 극성이라고 말하고 둘러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나는 아니지만 혹시나 보험에 들 사람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겠다고 응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만약 그 사람들의 연락처까지 달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차단을 박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차리는 거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아마 이렇게까지 매달린 사람은 이미 동기들한테도 버림받은 사람일 겁니다. 혹시나 선배라고 하더라도 자기 동기들한테 버림받았을 테니까 우리는 예를 차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다녔던 회사의 인사팀 출신은 퇴사를 해서 보험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모든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보험 들기 싫으면 다른 사람이랑 연결해달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진상을 부리고 다녔었습니다. 결혼식에 가기 싫을 때도 몇 가지 멘트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기존 영상 공유했던 건데 부모님을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기로 했다거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가기로 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응대를 하는 거죠. 아니면 얼마 전에 친척 장례식에 다녀와서 못 가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지 오래지 않은 사람은 남의 결혼식 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관례 같은 거니까 가고 싶지만 예의가 아니라서 차마 못 가겠네라는 식으로 응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싶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장례식에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결혼식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신인데 그런 거 지켜야 되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자기만의 생각인 거고요. 상대방 그런 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에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게 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며칠 전에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너의 결혼식 가도 될까? 혹시나 너의 기분이 상할 수 있어서 미리 물어보는 거라고 멘트를 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예의를 갖췄다고 감동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은 예의가 바르구나. 거기다가 내 결혼식에 이렇게까지 오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어떻게 응대를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나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최고 베스트는 이미 대출을 받을 대로 받아서 도저히 여유가 없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줬을 텐데 대출 받을 여유도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실제 저의 사례로 예를 들면 저는 친한 동기가 돈 부탁을 해와서 뚫어나왔던 마통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서 저도 쿨하게 빌려줬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사기 코인만 사서 돈을 다 탕진하던 사람이 진짜 대박 코인에 돈을 넣겠다면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그 사람에게 그 전에 이미 제 동기에게 돈을 빌려줬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었죠. 이미 맞돈까지 써도 돈을 빌려줘서 여유가 없다.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돈을 빌려줬을 텐데 아쉽다. 그렇다고 동기한테 편하게 갚으라고 말을 해놨는데 독촉하기 더 뭐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팀 동료 중에 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께 돈 부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대비해서 이런 멘트를 준비해 두는 거죠. 아니면 상대방이 돈 부탁을 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내가 현금이 씨가 말랐다. 친구 놈이 연끌어서 집 산다고 해서 내가 가진 돈 싹 다 빌려줬었는데 요새 집값이 떨어져서 달라고도 못하고 있다. 시세가 오를 때까지 몇 년간은 없는 셈 치고 버텨야겠다라는 멘트를 미리 쳐두는 것도 방법인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돈 부탁을 해오진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난처한 상황별로 대응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두는 이유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 이룰 때까지 싫은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 사례 말고도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 미리 멘트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불금에 당시 부탁을 해온다거나 명절에 자기만 양떼처럼 쉬려고 대신 일해달라고 나올 때 등등을 대비해두면 호구가 되는 일은 없는 거겠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리 멘트를 짜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